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라이브 토크쇼 KT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최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이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걱정대학교 이익희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동영상이 있었죠, 교수님. 가정폭력을 담은 영상인데 피해자가 베트남 출신의 이주 여성이었죠. 예, 이번에도 SNS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더 알려졌는데요. 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서 전치 4주 이상 다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집 아닌데 어린 아이도 보이고요. 들어. 하지 말 했잖아. 너 지금 했잖아. 지금 뭐야 여기. 지금 남성이 주먹으로 수차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또 발로 차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 어린아이까지 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살박이 사내 아이로 알려졌는데요. 엄마한테 매달려 울고 그런 상황에서도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가정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영상인데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봤더니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 남편을 제발 좀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그런 청원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베트남 언론들도 연이어서 매일매일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현지 언론에서는 외국으로 시집간 여성들의 순환사를 보도하는 한편 최근에 사실 베트남 하면 박항서 감독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찬물을 껴안고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그런 혐한 감정이 확산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조사될 만큼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이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체류권으로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의지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 권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교수님 기사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기사에 보면요. 결혼 이주자에 대한 배우자 신원보증제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네. 신원보증을 무기 삼아서 아내를 폭력, 성폭행, 학대 등으로 끊임없이 학대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이고요. 네.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 한국을 선택한 그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은 뭐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결혼 이민을 한 지 1년째 되면 비자 연장을 하거든요. 네. 또 2년째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네. 이때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다. 예.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실상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권이 남편에게 종속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출입국 관리를 위해서 신원 보증 제도는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죠. 다만 이것이 결혼 이주 여성에게는 필요한지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여기서 시청자 의견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자, 국민방송 창입니다. 대한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렁모님, 10명 중 4명이라니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주렁모님 정말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끔찍합니다. 애기 입장에서 얼마나 악마 같았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라이브 창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림님, 저 영상 누르기 무서워서 안 봤는데 이런 말씀 주셨고요. 드리머님, 진짜 저거 보면서 사람인가 싶었어요. 엄벌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짱호님, 법무부 관계자님 자리 그림자인가요? 아,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이분이 법무부 관계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네. 핫하다 보니까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짱호님, 교수님 반가워요.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전에 제 팬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출연하셨던 걸 또 네, 예. 기억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기간 연장이나 영주 신청을 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서 제출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담당자를 전화 연결로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사이다를 마시고 시원하게 시작하도록 사이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둘이 하든 셋이 하든 인공 효과음은 쓰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팩트체크 약속드리면서 자, 그러면 법무부의 권택성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부 이민통합과 권택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무관님이 근무하시는 이 법무부의 이민통합과라는 곳 우선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법무부 이민통합과는 제한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네, 내부적인 업무로는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증과 체류관리 정책, 그리고 결혼 이민 사증을 받고자 하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입국 초기 외국인에 대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체류 관리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임자를 연결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요,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신원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즉 부부 관계에 권력 서열이 생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신원 보증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무관님? 예, 우리 출입국관리법상의 신원보증제도는 네.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신원보증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9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은 사증 발급, 입국 허가, 그리고 각종 체류 허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 체류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원 보증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도 이 신원 보증 제도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그 결혼 이민 비자를 최초로 재공관에서 받을 때와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내에서 결혼함으로써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하는 경우 네. 그 최초의 비자 발급이나 최초의 체류 자격 변경할 때만 필요하지 나머지 부분은 다 저희들이 이 신원 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결혼 이민 사증의 경우에 최초로 사증을 신청할 때,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 국내에서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최초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이때에만 배우자가 신원 보증이 된다. 그 이외에 결혼 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라든지 또는 영주 자격 신청이라든지 이런 때는 배우자의 신원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제가 지금 맞게 정리한 건가요, 사무관님?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는 2011년도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혼 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나 영주 자격 신청 때 배우자의 신원 보증을 요구하는 제도는 2011년에 이미 폐지됐다. 폐지됐다. 네, 네. 이것이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한 팩트입니다. 자, 그럼 실시간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렁모님, 신원 보증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있다는 뉘앙스로 기사 쓰니까 진짜 당황했어요. 근데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군요. 그리고 파라파라파리님, 이주 여성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잘 대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느림님, 사무관님 자리에 앉아 계신 듯, 네, 착각할 정도의 그림입니다. 이런 표현 주셨습니다. 드리버님, 뭐지 처음 신청 시에만 필요하다는 내용이면 남편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네요. 다시 산이님, 이주 여성은 결혼을 해도 한국에 계속 살려면 남편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게 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오늘 내용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네, 2011년도에. 느림님,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2011년에 이미 폐지가 되었다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활발한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무관님, 그런데 말이죠. 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을 한 지 1년째 비자 연장을 하거나 2년째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네. 다만 체류기간 연장할 때 배우자와 결혼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 배우자의 신원 보증은 필요 없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맞습니다.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인 예, 것이죠. 예. 정리해 보면은 그동안의 국제 결혼으로 인한 이주 여성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에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기간 연장이나 영주 신청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서 제출 제도는 폐지가 됐다. 이걸 다시 한번 사실 확인해 드립니다. 자, 교수님. 예. 결혼 이주 여성 신원 보증 제도에 대한 우려 예전에도 여러 번 제기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귀화 신청을 할 때도 신원 보증이 필요하고 네. 또 심지어 남편이 귀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서 불평등한 부부 관계라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정확하게 알아보니까요. 귀화 신청 때 배우자를 동반 출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2007년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화 신청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 표시로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따라서 남편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신청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다. 이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남편이 귀화 신청에 반대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 예.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록 남편이 귀화 신청을 한 결혼 이민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네. 결혼 이민자 본인이 국제법상 필요한 그런 요건들 다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법무부의 권택성 사무관과 팩트체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 자, 사무관님,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가출 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네.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그 가출 및 이혼의 주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유책인지. 네. 그렇죠. 기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일 외국인이 결혼이민 사정을 이용하여 국내에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네. 혼인의 진정성 없이 한국인 배우자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상황을 탈피하고자 가출하고 이혼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심사 시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네. 물론 배우자의 가정폭력, 또 시댁의 가혹한 냉대 등으로 인해 가출 또는 이혼하여 하는 그런 선량한 결혼이민자가 억울하게 체류기한 연장이 불허되거나 영주 및 귀화 신청이 불허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출이나 이혼을 했을 경우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누구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한 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교수님.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체류가 가능하도록 마련이 돼 있지만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여전히 많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네. 올 5월까지 다문화 가정 내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총 427명이나 됩니다. 네. 예, 다문화 가정 내에서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최근 몇 년 새 보면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특히 피해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자, 상당히 좀 다문화 가정 내의 폭력 심각한 수준인데요. 자, 사무관님,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들을 도와주는 법을 또 준비를 하셨죠.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나요? 예, 현재 국내 법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네. 그리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법은 내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네. 다만 결혼이민자 이를 위한 그런 어떤 특화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에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은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25조의 3회에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지금 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법무부 장관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따라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또 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식도 동일한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내 외국인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단 법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특칙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률들에 의해서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기회를 빌어서 사무관님, 가정폭력을 결혼 이민자가 당했을 때 좀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청 112번이죠. 네. 112번이나 또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이 있습니다. 그걸로 연락을 하시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무관님께서 안내해 주신 번호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112번 또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번. 네, 결혼 이민자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곳으로 연락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들 의견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자, 핫쌤님, 결혼 증명 정도만 하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결혼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님, 예전에 영화 중에서 미싱이었나요? 시집온 외국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이 아픈 비극을 다룬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슴이 아팠는데 국내 제도가 이주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강에르난데스님, 친구가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최근에 보면 주변에 많이 있죠. 많이 예, 있습니다. 예. 네,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핫쌤님, 결혼 이민자들에게 법적 권리와 절차가 정확히 홍보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드리머님, 해외로 시집와서 안 그래도 외롭고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가정폭력이라니 정말 법령이 피해자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짱호님,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결혼 이민자도 폭력을 당할 시에 자국말로 도움 요청할 수 있도록 통역도 필요할 듯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자, 권택성 사무관님, 국내 결혼 이주민 숫자가 벌써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해 나가고 함께 살아나가야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의 폭행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네. 저희 법무부에서는 신원보증제도를 기본적인 최초 사정 발급할 때 이후에는 폐지했다 하지만 네. 또 결혼 이민자나 시민단체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설명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모든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다 저마다 특별한 입국 목적을 가지고 이국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면 유학 목적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죠. 결혼 이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결혼 이민자가 불편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했지만 결혼 이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결혼 이민 목적으로 잘 한국인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고유한 업무는 저희들이 포기할 수가 없는 임무입니다. 네네. 만일 그렇게 저희들이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진정성 없는 국제 결혼을 허위 결혼 이민 사정을 이용하여 국내에 취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걸 저희들이 방임하거나 허용한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이에 따른 사기 국제 결혼에 이용당한 한국인 배우자의 고통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체류 기한 연장 시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을 볼 때는 신혼보증이니 뭐 종속관계에 들어가는 부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제결혼으로 국내 입국이나 체류,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이나 내국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임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물론 본인의 진정성이 있는 대부분의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 이민자분들에게는 체류기한 연장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는 계속 노력하겠으며 네. 특히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겪게 될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인권 보호라든지 피해 방지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체류 목적에 맞게 어떤 이 국내로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해주셨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그 부분은 사무관님의 말씀을 10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부의 권택성 사무관과 전화 연결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그러면 오늘 정책에 대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 기사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핫한데요. 네.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네. 마치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도했고요. 네. 또 다른 언론사인 일본 산케이 신문을 보면 한국에서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 밀수출이 68건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 현지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는 국내 언론 기사들이 있다. 일본 언론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부정확한 내용을 확산하는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예,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비해서 교원 자격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바꿔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네. 또는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등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가르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와 더불어서 학령 인구 감소나 교원 수급 규모의 변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안은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KTV 사이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늘 탄산 가득 담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